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와 베이핑 단속을 강화합니다. 유치원에서 6학년은 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항상 무음을 유지하고 꺼내봐서도 안 됩니다. 7학년에서 12학년은 수업 시간에만 금지돼 점심이나 쉬는 시간에는 허용됩니다. 위반 시 휴대전화는 교사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에게도 통지되며 반복 위반할 경우 정학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내의 모든 컴퓨터 등 네트워크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도 없앨 예정입니다. 어제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아이들의 학습을 크게 방해한다며 집중력과 안전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각 교육청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요청해온 정부가 주 전체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온주 중등교사연맹은 이미 대부분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지도보다 적발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압수 후 분실 도난 등의 사고도 우려됩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토론토와 필, 오타와 칼튼,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45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스냅챗과 틱톡, 메타가 허위 정보나 폭력, 갈등 혐오 등 유해한 콘텐츠를 고의 또는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면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과 학습, 정신건강 위기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베이핑 단속도 강화합니다. 3천만 달러를 들여 교내에 전자담배 감지기를 설치하고 보안도 업그레이드합니다. 교내에서 관련 제품을 소지했다 걸리면 압수당하고 즉시 학부모에게 통지됩니다. 교내 공공장소에 이에 대한 안내문이 설치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 진행되며 베이핑이나 소셜미디어 위험에 대한 학습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끄떡없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위장염인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치료제도 따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전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온타리오와 엘버타주에서 더 많은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온주 보건당국과 토론토 보건당국이 노로바이러스 사례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로 병원과 장기요양원, 은퇴자홈 등 집단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표면이나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침이나 분변을 통해 감염됩니다. 한 번 걸리면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복통, 경련 외에 발열과 두통 증상을 동반합니다.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고 처음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증상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런데 예방 백신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알코올 손소독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감염됐다면 수분을 계속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고 증상이 사라져도 48시간까지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크루즈에서 6건의 집단 노로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고 이달에는 프린세스 크루즈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승객 160여 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식품업체인 로블로스가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로블로스는 코로나와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장바구니 물가에 고통받는 고객들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폭리만 취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장바구니 비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은 최대 $100까지 폭등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전국의 수천여 명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기 불매운동 조직도 구성되고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로블로스는 물론 샤퍼스 드럭마트와 슈퍼스토어, 노프릴, 포티노스 등 로블로스가 소유한 식료품점과 약국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로블로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정부와 캐나다인들의 관심도 모으자는 게 목표입니다. 불매운동 조직은 다음 달부터 로블로스는 물론 메트로와 소베이스 등 대형 매장을 이용하지 말고 독립식료품점이나 파머스 마켓, 지역 협동조합을 이용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마트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로블로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사이트에는 15만 명 목표에 1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로블로스가 고물가란 분위기를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기업 이윤만 추구했다며 기업의 탐욕 인플레이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이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초콜릿에 우유와 콩 성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한자가 적힌 기프트 초콜릿 198g들이로 베스트 비포는 2024년 12월 30일까지이며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 건의 알러지 증상이 보고됐다는 당국은 우유와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해당 제품을 섭취해선 안 된다며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로드레이지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남성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로드레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운전자의 난폭 또는 보복 행동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40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니스필 인근 400번 고속도로에서 남부 방면으로 향하던 두 차량의 운전자 사이에 로드레이지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북쪽으로 향하던 픽업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1세 남성 운전자가 숨지고 픽업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으며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온주경찰은 로드레이지 장면이나 사고 당시가 찍힌 대시캠 등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의 케이터링 업체 직원 노조와 사측이 어젯밤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2주 가까이 파업을 벌여온 노조원은 오늘 저녁 비준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게 되면 이르면 내일부터 800여 명 모두 직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노조 대표는 전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와 노조와의 단체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운영과 요금 징수, 유지 및 관리, 역 직원 등 12,000여 명이 속한 노조원의 98%가 합의 결렬 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협약이 만료된 지난 29일부터 교섭 중이라는 노조는 TTC 측이 고용 안정과 임금, 복지에 대해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 파업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TC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10년 만으로 지난해 온주법원이 이들의 파업을 금지한 2011년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TTC는 이들보다 앞서 대중교통특별경찰관, 운임검사관, 전기기술자 등 전문직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